그런데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이제 선생님이 이 앞쪽에다가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어떻게 푼 거야? 그냥 밑면 잡고 반대면 잡고 원순열로 나머지를 처리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아차하고 실수도 생겼고, 요거 실수 없이요. 무조건 정답을 내는 공식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엠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엠각형을 색칠할 때의 방법의 수는요. 무조건 n분의 n-1 팩토리얼이에요. n분의 n-1 팩토리얼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요 녀석의 원리는 뭔지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준을 잡았어. 잡아야만 해. 그러면 이제 모두 면이 몇 개가 비어 있습니까? 5개가 비어 있죠. 자, 선생님이 원순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었냐면요. 얘는 순열을 계산한 후에 뽑은 개수로 나누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이 뽑은 개수라는 건 뭐냐면 얘를 돌려도 그림이 달라지지 않고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게 몇 개냐, 이 개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보십시오. 뒷면 칠했어. 5개 면이 남았지? 이 5개를 순열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색칠을 해버려요. 순열을 구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밑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픽픽픽픽 돌렸을 때 그림이 같아지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다? 사각형이니까. 4가지 경우겠지. 사각형이니까. 이 밑면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니까. 4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 계산하면 5팩토리얼은 120이지요. 4로 나눴습니다. 몇 개 나와요? 30개. 정답 35. 똑같은데. 자, 이제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밑면을 색칠했어요. 남아있는 면은 모두 몇 개 되겠습니까? 3면. 그래서 3팩토리얼 해. 3면을 칠해야지. 순서 있게 일렬로 이래놓고 와 돌아가면서 휙휙휙 모두 같은 경우에 몇으로 나눠줍니까?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팩토리얼만 남아서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되는 한 면을 잡고 났더니 남아있는 면이 총 몇 개가 나와? 7개. 그 7개를요 그냥 모두 색칠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밑면을 중심으로 돌리는 겁니다. 돌려도 똑같이. 맞습니까? 그래서 몇으로 나눠줍니까? 3으로 나눠줘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팩토리얼이 몇입니까? 720이었지. 720을 3으로 나누면 240이지. 요게 7만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겠네? 그래서 계산합니다. 1680. 되겠습니까? 답이 똑같죠? 그래서 이게 보통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기는 하는데 공식으로는 이런 공식이 가능하다. 근데 저 공식을 써먹으려면요. 그 정엠각형이라는 것이요. 그 뭐 3면체, 정육면체 이런 것들 있지? 얘네들이 무슨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2를 넘겨서 9페이지 이번에는 직육면체 색칠하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육면체 색칠하기는요 선생님이 하나만 해드릴 거예요. 그럼 나머지 2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직육면체 색칠하기 땡땡 가능한 모든 기준면의 입장에서 원순열 혹은 다각형 순열로 풀이한 후 모두 더한다. 가능한 모든 기준면의 입장에서 원순열 혹은 다각형 순열로 풀이한 후 모두 더한다예요.
자, 그러면 기준면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더니 가로는 2예요. 그죠? 세로는 1, 높이는 1. 여기에 보니까 2, 1, 1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보이죠? 자, 기준면을 잡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두 개 묶어. 그러면 뭐하고 뭐가 나와? 2하고 1이 나오죠. 그리고 요하고 요거 묶어. 2하고 1. 얘는 똑같네? 그럼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겹치는 건. 안 겹칠 땐 써주시는 거고요. 자, 여기 끝났지? 2부터 시작되는 건. 이제 한 칸 밀려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1,1이 나와요. 3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 여기에서는 2개가 중복돼서 기준면은 꼴랑 2개밖에 없다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1의 의미는 뭐냐면, 자, 한 면은 2고 한 면의 길이가 1인 한 면을 생각해 보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 2 곱하기 1을 보면서 요 면을 생각해요. 자, 반대면에 색칠합니다. 몇 가지 색 가능합니까? 반대면에 칠할 수 있는 색, 기준면을 잡았으니까 반대면에 칠할 수 있는 색 5. 그리고 이제 둘레를 색을 칠할 거예요. 근데 둘레에 칠해지는 이 색은 원순열이에요, 다각형 순열이에요? 다각형 순열이지. 왜? 길이가 다르잖아.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이가 같으면 뭐야? 원순열이야. 어떻게 돌려도 되는. 근데 얘는 길, 짤, 다각형 순열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선 다각형 순열은 원순열 곱하기 함일미달. 그래서 원순열로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그리고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는 모두 몇 개다? 2개. 더하기. 이제 기준면 1 곱하기 1. 바로 요 면을 잡습니다. 반대면에 칠할 수 있는 색은 5가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둘레에 칠하려고 합니다. 원순열이에요? 다각형 순열이에요? 원순열. 왜? 얘는 1 모두 다 돌아가면 똑같으니까 어떻게 칠해도 되지? 그러므로 그냥 원순열의 수. 시작!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계산했더니 얘 30이죠. 30의 2배니까 60이네요. 그래서 총 90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기준면 잡고요. 각각의 기준면에 대한 승열을 구해서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답 내신 분 나왔어요. 답은 180.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15초에 같이 시작할게요. 자, 우리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직육면체에 색칠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가로는 3, 세로는 1, 높이는 2가 나오고 있네요. 기준면을 설정할 겁니다. 우선 3하고 1로 이루어진 기준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3과 2로 이루어진 기준면도 가능하고, 또한 1과 2로 이루어진 기준면도 가능하네요. 여기선 기준면이 3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3, 1로 이루어진 기준면,
바로 이런 녀석이 뭐 위에 칠해도 되고 아래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얘가 3일이네 라고 했을 때 윗면 5 되겠죠. 그리고 돌아가면서는 원순열입니까? 다각형 순열입니까? 다각형 순열. 그러므로 우선 원순열로 계산하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함일 미달 몇 개? 2개 되겠죠. 더하기. 자, 요번에는 3하고 2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 그래, 3하고 2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바로 요 면이 되겠구나. 자, 반대쪽에 몇 개의 색을 칠할 수 있다? 5개. 자, 그리고 돌아가면서는요. 다각형 순열입니까? 원순열입니까? 다각형이지? 왜? 3, 2, 3, 2 달라지죠? 그러므로 원순열로 계산하면 3팩토리얼. 자,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 2개 더하기. 자, 요번엔 1과 2네요. 바로 요 녀석을 기준면으로 삼아서 계산해 볼 거예요. 반대면 5. 자, 그리고 원순열입니까? 다각형 순열입니까? 다각형 순열. 1, 2, 1, 2 길이가 다르네요. 그러므로 원순열로 계산하고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 2. 근데 아까 계산하니까 이 60이었죠. 60, 60, 60. 63개가 있으니까 180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개념 중복 순열 기본 개념 정리하고요. 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열은 MPR로 표시했죠. 중복 순열은 뭐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습니까? M파이 R로 가르쳤어요. 자, 중복 순열. 자, 우리 한번 외워볼까? 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자, 원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r개를 뽑아 원형으로 중복 말고 원순열 원형으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자, 중복 순열이란 시작.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칸이 좀 모자라요? 글씨 조그맣게 쓰거나 두 줄 쓰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파이 r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우선요 r개를 뽑을 거야.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이제 r개를 내가 이만큼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원수의 개수 몇 개예요? n.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원수의 개수도 n.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원수의 개수도 n.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n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n. 모두 다 중복이 허락되기 때문에 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n개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몇 개를 뽑는 거야? r개를 뽑는 거가 되겠죠. 와, n이 r번 곱해져 있네? 그러므로 n파이 r은 무조건 어떻게 계산한다? n의 r제곱으로 계산한다. 자, n과 r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적어 놓으십시오. n과 r의 대소관계는 없다. 즉 서로 다른 세 개의 원수에서 예, 중복을 허락해서 100개를 뽑아도 상관없는 거야. 3의 100제곱이 돼도 상관이 없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중복 순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요 중복 순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요게 보이는 이 n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 누구냐? 중복.
가능 대상. 이 n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 중복 가능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R은 뭐예요? 중복 가능 대상은 아니고 그냥 뽑는 개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핵심은 N은 중복 가능 대상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3번만 읽고 가자. N은 중복 가능 대상이다. 외우셔야 돼요. 시작. N은 중복 가능 대상이다. N은 중복 가능 대상이다. N은 중복 가능 대상이다. 이것만 잘 명심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어쨌건요 밑에 개념 마저 채우도록 합시다. 자, 중복 순열 나왔으니까 일반 순열과 비교를 좀 해보셔야겠죠? 자, 일반 순열을 나타내는 식의 표현은 뭡니까? 시작! N, P, R, 땡땡. 자, 중복 순열 뭐라고 문장을 외우라고 가르쳤어? 시작!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가르쳤죠. 자, 그리고 NPR은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랬어? N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몇 개 곱해야 됩니까? R개 곱해야 되지. R개를 곱했을 때 맨 마지막 항, 요걸 외우셔야 돼요. 맨 마지막 항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간다? n-r 플러스 1이 들어간다.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죠. n-r 플러스 1 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한 NPR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식을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NPR은 식을 쓸 수 있습니까? 뭐야? 팩토리얼 이용해서 NPR을 표현하면 n-r 팩분의 n팩.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NPR은 n-r 팩분의 n팩 세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갑니다. 시작! NPR은 n-r 팩분의 n팩 한 번 더. NPR은 n-r 팩분의 n팩 한 번 더. NPR은 n-r 팩분의 n팩. 자, 이때는 n과 r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와 같은 대소관계가 있다. 그래서 중복 순열과 일반 순열을 비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개념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중복 순열은 좀 크게 해도 되겠네. 자, 중복 순열은 중복하는 것까지 허락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중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복 순열 속에는 뭐가 있다? 일반적인 순열과 중복만 순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순열과 중복만 순열. 가로 열고 중복만 순열의 뜻이 뭐예요? 반드시 중복이 되는 순열. 반드시 중복이 되는 순열이 들어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의 개념에서 세 번째 등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내가 중복만 순열을 계산하고 싶어. 반드시 중복이 돼 있는 순열만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중복만 순열을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예, 이 전체에서 내가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만 쏙 빼버리면 된다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중복 순열에서 우리는 순열만 쏙 빼버리면 남아있는 것은 중복만 순열이다. 자, 얘를 수식으로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중복 순열을 계산하는 공식은 m 파이 r 마이너스 순열을 계산하는 공식은 MPR, MPR 마이너스 MPR을 이용해서 중복이 반드시 되어 있는 순열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있다예요. 자, 아래 나와 있는 두 개의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습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와, 중학교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풉니다. 세 자리 정수를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구해야 될 세 자리 정수를 보통 네모로 표시를 해주죠. 자,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전체 몇 개? 4개. 몇 개? 4개. 몇 개? 4개. 그러므로 모두 다 곱해서 64야. 이렇게 푸는 게 중학생의 풀이었어요. 자, 이제 고등학생이 됐다라고 하면 좀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와,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중복 가능 대상이 몇 개가 나왔다? 4개. 여기서 몇 개를 뽑으면 된다? 3개. 4 파이 3이구나. 4의 세제곱 64네. 예, 고등학생이면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둘 다 알아야 돼요. 왜? 문제가 이제 좀 난이도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얘를 요구해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와.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선 요 녀석은 몇 자리가 가능하다? 1, 2, 3, 4, 5 5개밖에 가능하지 않죠? 0은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 무슨 생각을 해? 와, 0, 1, 2, 3, 4, 5 6개의 숫자에서 몇 개만 뽑으면 되겠다? 2개만 뽑으면 되겠다? 곱하기 6 파이 2 이런 식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런 센스. 중학수학과 고등수학의 결합.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중복, 순열, 문제, 유형. 땡땡. 핵심은 이겁니다.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n을 찾아라.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n을 찾아라.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n을 찾아라. 요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유형 1번을 봤더니 호텔 넣기, 우체통 넣기, 놀이기구에 넣기, 반에 넣기 유형이 나와 있어요. 자, 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호텔에 넣는 건 사람일 거야. 우체통에 넣는 건 편지일 거야. 놀이기구에 넣는 건 사람일 거야. 반에 넣는 건 사람일 거야. 맞습니까? 자, 이랬을 때요. 사람을 호텔의 어떤 객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때 중복 가능 대상은 사람이겠어요? 객실이겠어요? 객실이 되겠지. 왜? A라는 애도 302로, B라는 애도 302로, C라는 애도 302로. 중복 가능 대상은 객실이에요. 바로 그 중복 가능 대상 객실의 수가 바로 n 자리에 오는 거고 사람의 수가 바로 r 자리에 오는 거다. 자, 우체통 넣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가 5통 있고 우체통이 2개밖에 없어. 그럼 중복 가능 대상은 누구야? 우체통. 우체통 2가 n이 될 테고 5가 r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넣기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관련된 문제 유형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오늘은 이 문제까지 풀고 내일 마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푸세요.
답은 몇 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답은? 또 다른 의견 답은? 빨리 푼 사람 답 불러봐요. 몇 개? 그렇게 나왔어? 다른 의견 답이 아니에요. 576. 자, 우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중학교 학생들은 3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배정되며 B 중학교 학생들은 4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배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A 중학교 학생 2명, A 중학교 애들은 3개의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 맞아요. 그리고 B 중학교 학생 3명은 몇 개의 고등학교? 4개의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 맞아? 이때 중복 가능 대상을 찾아야 돼. 이 학생 2명이 이 3개의 고등학교, 미애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 둘 다 들어가도 돼, 안 돼? 되지. 중복 가능 대상은 학생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3, 하이, 2. 중복 가능 대상은 3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곱하기. 여기 학생 3명이 4개의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중복 가능 대상은 고등학교와 학생 3명이야. 고등학교죠. 그러므로 4, 파이 3이에요. 자, 3의 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입니다. 즉 9 곱하기 64예요. 계산하면 576이 나올 거예요. 이처럼 넣기 문제에서는요.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누가 중복 가능 대상인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편지 사람처럼 들어가는 애들이 개수고요. 걔네를 품어주는 애들이 중복 가능 대상이야.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숙제 내실 분 혹시 숙제 없어요?